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가 이번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쪽일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시하고 합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 김포도 그랬습니다만 네네. 구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서울에 합쳐지면은 특별 시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푼 환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방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왜곡 오도시키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지자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가지고 서울하고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네. 어떻게 아니, 해야 될까요? 경계해야죠. 그런데 예. 저 김포 시민 또는 구리 시민 여러분 한번 네. 보세요. 예. 성남 분당을 포함한 뭐 네. 판교를 포함한 성남이나 일산을 포함한 고양시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김포의 소외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포시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김포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옆에 붙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김포가 사람 살기에 좋은 도시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 김포가 어떻게 자기만의 이미지를 갖고 땅값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정말 너가 사람답게 살려면 김포 와서 살아야 된다. 김포에서 한번 살아봐. 김포는 이런 도시야, 이런 곳이야.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궁리하지 않고 여태까지 4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선거가 임박하니까 갑자기 만들어낸 이벤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저 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김포 시민들은 바보입니까? 갑자기 서울 시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게 저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가능하고 실현됐다고 하면 서울 시민이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눠집니다. 저거는 저 원래 서울은 아닌데 그냥 김포가 선거 때문에 국힘 때문에 이번에 서울이 된 거야. 저 가짜 서울이야. 이런 낙인만 찍혀요. 그냥 서너 사람만 모여도 막 등급을 나누는 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감안해 아니 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강남, 강북을 나누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오세훈이 갑자기 강북 시대를 열겠대요. 예. 시장을 몇 번째 하는 건데요. 지금 4번 했는데 처음도 아니고 지금 5번째 하겠다고 강북 시대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강북 사람들이 강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감정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강남적 삶이 있고 강북적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이 원래 강남구만 있다가 강남 서초해가지고 강남 2구가 됐다가 송파도 넣어줘 해서 강남 3구가 됐다가 강동은 왜 안 붙여주니 그래서 강남 4구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동작구도 붙여줘야죠. 나경원, 김병기가 있는데 그럼 강남 5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실질이 변하지 않는데 맞아요. 부동산 욕구에 기댄 분탕질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예. 달라지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 서울특별시 김포 김포 특별구 구민이래. 하여튼 김포야 저기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굉장히 아니, 슬픈 뭐 상황이 생겨요. 같은 학교 학생이라도 뭐 예를 들면 어디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따로 차별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데 아 정말 참 이게 암담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선거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한동훈이 대표할 때도 김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이 되려면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김포 시민이나 둘 다 생각할 때 맞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되는데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걔네들은 지형도 마찬가지. 그렇게 2등 시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2등 시민들을 1등 시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원주민 다 내쫓고 거기 또 재개발하고 그러면 짭짤하죠. 뭐. 특히 걔네들은 그런- 지주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로직을 지금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또 앞서서 사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하라. 그렇죠. 왜 그 지역에 와서 태우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당하실 말씀인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김포도 네. 그 소각장 만들고 그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을 했었어요. 서울은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예. 혐오 깊이는 다 김포에 너는 서울시가 됐으니까 이제 기념으로 이런 것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밀어 닥칠 때 김포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같은 서울인데 그 김진애 위원장 앞서 인터뷰 하시던데 네. 저는 이분이 뵈면 그러니까 일을 아는 분이 일머리 있다 이런 얘기. 예, 이재명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일머리가 있다. 예.
업무 추진력이 좋다. 일을 볼 줄 안다, 할 줄 안다. 전 이런 분들이 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속 세대에게 좀 번듯한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공적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김진애 위원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네. 위원장이 되면서 거기가 그 국토교통부 산하쯤 되는데 예.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와서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공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서울이란 공간도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바꿀 거 되게 많습니다. 네. 정말 공간도 민주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적 존재잖아요. 공간 민주화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공적 공간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서울시청에 딱 들어가요. 예. 그럼 그건 다 서울시장만을 위한 공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에게는 그 광장 하나 내주고 여름에 애들 수영해라, 뭐 겨울에 스케이트 타라, 가을에는 저 소파 갖다 놓을 테니까 책 읽어라 이런 전시 사업만 하고. 네. 근데 제가 뭐 하나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건 서울시장 방 옆에 보면 접객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크게 근사한 소파로 그 시장만 쓰는 거거든요. 그 접객실을 하루에 몇 번이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거를 민주화란 개념으로 재구성하면 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국장들도 쓰는 겁니다. 그걸 예약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하면 돼요. 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도 좀 쓰게 해주고. 네. 그럼 어떻습니까?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각자 접객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폐합할 수 있는 거죠. 네. 통폐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전 서울시 청사 같은 경우도 1, 2, 3층처럼 접근성 좋은 데는 시민들을 위한 카페, 시민들을 위한 뭐 도서실, 뭐 만남의 공간 이런 거로 개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간을 좀 줄이고 왜냐하면 일꾼이잖아요, 머슴이잖아요. 네. 근데 머슴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해보자는 거죠. 김진애 위원장 같은 분들은 적임이죠. 네.